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해운, 조선업종을 꼽아 주셨는데요. 오늘 좀 시장에서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던 테마이긴 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LNG선 요즘 좀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액화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가 다시 떠오르면서 네. 그 LNG선이 지금 핫합니다. 음. 네, 글로벌적으로 지금 LNG선 아주 지금 선박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까지 이미 다 그 수주량은 다 받아놨습니다. 계약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조선업에는 호황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LNG 운반선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와우. 네, 그러니까 네. 발주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LNG 운반선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지금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뭐 계약하면 1년 기다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선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해운 운임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물동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리오프닝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봉쇄를 했던 그러한 국가들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가 풀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물동량이 확 많아진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물의 뚝을 보면요, 물이 흘러나오지 말라고 댐을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팍 열면은 물이 확 밀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정말 물 밀듯이 쏟아지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 물동량 자체가 물 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런 이제 LNG 선 자체가 운반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조선 뭐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조선 대표주들까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종목들도요, 네. 장중에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님 좋게 보셨던 네, 종목이잖아요. 그 대우조선해양은 2만 원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2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더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2만 원대 계속 맞춰서 매수해서 나가시면, 끌고 나가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이거 나중에 많이 갈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갈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적금 이걸로 넣어도 될 거예요. 네, 이거 좀 적금 넣지 말고 여기다가 다 넣으세요, 그냥. 네. 네. 유럽에 이제 지금 어. 그런 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원거리 수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이제 LNG선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우조선해양 오늘 좀 움직임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됐고, 아직 그게 왜 주가로서 반영이 안 되고 있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무거워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 선박 수주량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선가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네. 선가라는 뭐냐면은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배 하나를 제조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물량을 받아오더라도요, 이 선가 자체가 높았어요. 근데 이전에 19년도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이 배 한 척의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측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의 가격으로 측정이 되니까 배 하나 만드는데 자동차처럼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려요. 몇 년 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분명히 이거 받아놨을 때는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제 제작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선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이만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작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의 차익을 남겨 먹어야 되는데, 이 성과가 오르다 보니까 계약을 이 정도에 받아놨는데 이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 그렇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다툼까지 갈 뻔했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니들한테 받았던, 니들 국가에서 발주를 넣었던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 그 가격에 못 맞춘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을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한 가지 안은 뭐였냐면은, 자, 이 선박 가격 자체를, 계약금 자체를 다시 좀 조절하자. 좀 높여달라.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로 만들어줄게. 네. 그거를 용납을 못할 것 같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니들 거 지금 무기한 연장이다. 원자재 가격이 잡힐 때까지 우리는 네. 지금 제작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갈 뻔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협의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안 돼서 흑자 전환에 좀 실패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막 발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실질적인 이제 흑자 전환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걸릴 뿐이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과 자체도 그 전에는 굉장히 높았지만 원자재 가격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철강 가격도 지금 다시 좀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좀 악재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업에는 다시 그러한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고 성과도 다시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은 펀더멘탈이 동반이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순간 주가는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참을성,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 참을 인자를 새겨 넣으시고요. 네.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선업의 이 모멘텀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LNG선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꼭 하나 담아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이미 대우조선해양 워낙 많이 강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새로운 종목 아니면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공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오. 네,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이제 특히 조선 기자재, 여러분 조선 대표주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참을 인자색이라고 했죠. 맞아요. 딱 참을 새겨야 인자.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참을 인자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히든 종목 보면 1승이라는 종목 한번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나요. 1승이 조선 기자재였죠. 네, 1승이 조선 기자재였고요. 1승이 자, 1승 수익률 한번 보세요. 94%. 94%예요. 네. 공약일 언제예요? 8월 2일이요. 8월 2일이에요. 한 그러니까 달 조금 한 달 넘는 만에 시간 92%라는 수익을 달성했던 94%.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가고 싶어 한다면은 전략을 좀 다시 잡으면 돼요. 조선 대표주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벼운 종목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가벼운 조선 대표주만 가란 법이 있습니까? 조선 대표주 같은 경우는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저것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선 기자재는 성과에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조선 기자재는 이 선박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 부속품들 이런 것들 파는 거잖아요. 네. 얘들은 호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슈퍼사이클 기다리기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슈퍼사이클인 조선 기자재로 넘어가라. 그래서 제가 1승 드렸잖아요. 네. 자, 조선 대표주 빠질 때 1승 어떻게 됐어요? 쭉 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생각해주고 공부해주고 이런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맨날 좋은 말씀 해주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저희의 뼈를 딱 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조선 업종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우리가 진짜 슈퍼사이클 기다리면서 미리 선취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 조선 업종에 있어서도 로드맵 준비해놨죠.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특징들도 간략하게 적혀 있고요. 이 로드맵 안에 홍준 전문가님의 원픽 관심 종목도 있습니다. 이 고퀄리티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전략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모두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폰에 딱 뜨거든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로드맵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